여러분, 왜 변화하기가 힘드나요? 우리의 삶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걸 한 가지 추천해 드린다면 바로 적기, 쓰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적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하루에 했던 일을 적습니다. 사실 인지하지 못했지만 고쳐야 될 점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매일 그날 해야 할 실천 목록을 적어라. 그리고 목록들 실천해라 적으셔서 그거를 실천해 낸다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여러분께서 원하고자 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공 진도를 빼기보다 오늘 이제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성공부 메시지나 개인 메시지나 저는 이제 이메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화를 하고 싶다, 변화가 힘들다, 이러한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하면서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정말 효과가 큰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하기가 힘드나요? 왜 바뀌기가 힘들죠? 우리가 변화하기가 힘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변할 수 있다고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미 1강을 통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 또 실패를 많이 했든 간에 자기가 변화가 쉽지 않다, 사람은 변하기가 어렵다, 혹은 내가 몇 번 시도했더니 힘들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이제 변화가 힘들겠죠.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변화할 때까지 노력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밀 때 여기에 마찰력이 있잖아요. 이 물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게 밀어도 우리의 미는 힘이 이 물체의 최대 마찰력을 넘지 못하면 물체를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힘을 줘서 만약에 이 물체의 최대 마찰력을 넘기 시작하면 이제 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더 쉬워지죠. 왜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움직이는 운동 마찰력이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물건을 밀려면 물건이 움직일 때까지 그 마찰력 임계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선을 돌파해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그거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거나, 두 번째, 변할 때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우리가 습관을 바꿀 때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혹은 주변에서 믿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습관이 바뀔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66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변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대부분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어떤 일을 반복함으로써 굳어진 행동으로 잘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약간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든 상태. 근데 이제 그 정의는, 여기는 이제 바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반복적으로 굳어진 행동이에요. 굳어졌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 삶이 습관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잘 변화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걸 뒤집으면 되죠. 하나는 뭐죠? 예,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는 예, 바뀔 때까지 예,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66일인데 대신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막상 시작하면 바꾸는데 내가 바꾸고 없애고자 하는 습관을 없애는 거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막상 시작하면 쉽지 않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무조건 적으십시오. 1순위는 적는 것입니다. 적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럼 뭘 적냐?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루에 했던 일을 적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루에 했던 일을 적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하루에 할 일을 적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루에 했던 일을 적는다. 이 얘기는 저희 그 완공 그 목표장 안에 시간관리 편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관리 안에 이제 저희 같이 책을 쓰신 신영주 박사님의 본인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참 인사이트를 주는 에피소드인데, 신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 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받으려면 이제 시간 관리 잘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 받기까지 시간 관리 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안한 것이 뭐냐면 본인의 하루 일과를 1시간씩 나눠서 뭘 했는지 적었습니다. 뭘 했는지 적은 다음에 평가를 했어요. 이제 박사님은 굿, 쏘쏘, 배드로 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오늘 했던 일을 1시간 단위로 적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웹툰 보는 시간이 더 크고 많고 그냥 정처 없이 인터넷 서핑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험생이시라면 혹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시험 공부 사이에 쉬는 시간이 길다던가 등등등 이렇게 자신의 어떤 고쳐야 될 점들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고쳐야 될 점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강의에 얘기했던 메타 인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 인지가 높아지면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뭐를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께서 적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하루에 했던 일을 적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적으신 다음에 딱 보더라도 나의 문제점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어떤 시간을 바꾸고 내가 어떤 습관을 바꾸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의 하루에 했던 걸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나의 할 일을 그날 내가 하루에 할 일을 적습니다.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JP 모건이 글로벌 금융회사 JP 모건을 이제 만든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 JP 모건한테 어떠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딱 건넵니다. 하는 얘기가 이 봉투 안에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성공 방정식을 JP 모건 당신에게 25,000달러에 팔겠습니다. 라는 아주 생뚱맞은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미쳤다, 미친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게 또 뭐 이야기다 보니까 각색이 많이 됐겠죠. 이게 우리 JP 모건 씨는 아주 멋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주지 않겠냐. 그래서 편지 봉투의 내용을 보고 만약에 네가 얘기한 것처럼 성공 방정식이라면 내가 너한테 25,000달러를 주겠다. 그리고 JP 모건이 편지 봉투를 받아서 편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쿨하게 25,000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많은 각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 내용이 뭐였길래 이 JP 모건이 그분한테 돈을 줬을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어떻게 적혀졌냐면 성공 방정식 이꼬르 매일 그날 할 일의 목록을 적어라. 그리고 그 목록대로 실천해라. 간단하죠? 매일 그날 해야 할 실천 목록을 적어라. 그 목록대로 실천해라. 이게 성공 방정식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JP 모건이 돈을 줬어요. 여러분, 그날 할 일이 적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어떤 행동 변화에 효력이 있을까요? 쓰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한 병원에서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 병원은 그 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고관절 수술 받으면 재활이 되게 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재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잘 하지 않고 막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 그 어르신들이 재활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한 그룹은, 재활을 할 때 해야 될 그 일들 있잖아요. 실천 목록들을 매일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재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실천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이제 적은 것입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쪽은 그날 해야 될 재활 실천 목록들을 적은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냥 하루에 해야 될 재활 실천 목록을 적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보다 휠체어를 혼자 타고 내리는 것이 3배나 속도가 빨랐고요. 그리고 혼자 걷는 것도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적는 것만으로 적던 그룹이 더 많이 재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동을 그 적는 내용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을 때 그냥 적으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오늘 좋아 독서를 하자. 뭐냐? 우리 좋은 책 왕궁을 오늘 읽도록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날 해야 될 목록에 독서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독서 땡땡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분은요, 독서 땡땡 완벽한 공부법 홍대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저녁 7시에서 9시라고 적었습니다. 매우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적었죠.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실제로 제 완공책을 읽을 확률이 높은 사람 누굴까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게 행동 계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는 것만으로도 그 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적는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그 일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왕 여러분께서 그날 해야 할 목록을 적으신다면 그 목록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됐죠? 또 하나. 처음에 했던 적기가 뭐였죠? 우리가 했던 일을 적으면서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을 하게 되면 메타 엔진가 높아져서 전략이 나오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주 많은 실천 목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해야 되겠다! 대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막 강하게 되는데 이 동기부여가 너무 큰 나머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그날 해야 할 목록을 너무 많이 적는 것입니다.
빡빡하게 적어요. 이거 다음 박힐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지만 변화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갑자기 하면 그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10가지가 나왔어요. 10가지 다 적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날 10가지 적은 거를 진짜 할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예, 쉽지가 않죠. 아마 두세 개 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컷 반성도 하고 목록도 적었는데 실패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죠?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 뭐야 되지도 않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첫 번째 반성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천 목록이 나왔다면 실제로 그날 해야 될 실천 목록에는 그 10가지가 나와도 10가지를 다 적지 마십시오. 한 3가지만 적으세요. 예. 실현 가능할 정도만 적으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것들만 적으세요. 그래서 이 3개를 100%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얘기했죠? 뭘 얘기했죠? 예. 작은 성공이 우리의 무기력과 또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시켜준다고 얘기했죠? 네. 처음에 목록 적을 때 여러분이 실천 불가능하게 너무 빡빡하게 적으면 오히려 그 빡빡한 그 목록 때문에 여러분의 실천을 또 행동 변화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실현 가능하게 10개면 3, 4개만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실천을 100% 했다. 그러면 하나씩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세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해야 될 목록들은 실천 가능한 목록들로 적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목표장에 다시 한번 나눌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적으시되 처음에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적으셔서 그거를 실천해 낸다면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대가 회복이 되고 자기 효능감이 회복이 되고 난 변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게 긍정적 효과를 내면서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그 많은 실천 목록들을 더 추가한다 할지라도 다 해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원하고자 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힘들죠? 2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즉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할 때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계점 돌파. 물건을 밀 때 최대 마찰력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노력해도 안 되네 라고 이제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2가지는 뭐다? 습관을 변화시킬 때랑 똑같다. 이 2개를 합치면 뭐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하기 힘드냐?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때문에 변화가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하려면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걸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린다면 바로 적기, 쓰기입니다. 그럼 뭘 쓰냐? 2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루에 했던 일을 적는 것입니다. 1시간 단위로 내가 무엇을 했으며 그걸 평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메타인지가 높아지면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천 목록이 나왔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엔 2번째 적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실천 목록을 적습니다. 근데 실천 목록을 적을 때 2가지 염두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 계기의 법칙, 간단하게 적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적을 때 독서 땡땡 완벽한 공부법 나는 것보다 독서 땡땡 완벽한 공부법. 부평에 있는 홍대에 있는 스타벅스 저녁 7시에서 9시 이렇게 적을 때 실제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 행동 계기 법칙. 두 번째,
처음에 목록을 적을 때 실현 가능하게 적어라. 반성해서 10개 나왔다고 10개 다 적지 마라. 중에 한 30%만 먼저 적어본다. 그거를 100% 완수되면 하나씩 추가한다.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실현 가능한 시청 목록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시고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시청 목록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들이 언제까지? 66일 이상 임계점 돌파할 그 순간까지 최대 마찰력 이상 힘을 미는 그때까지 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먼저 그냥 적어 보십시오. 써 보십시오. 적자 생존이라 하잖아요.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서 적음으로써 여러분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정말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